세 번째 시간입니다. 하던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하면, 사실, 인계라는 게 내가 어떤 과에 어떤 병동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계예요. 근데 아까 밥 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, 그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인계도 있지만, 결국은 내 윗사람 어떤 레지던트와 하는 일이거든요. 주치의들. 물론 주치의도 매달 바뀌어요. 이 인턴하고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똑같은 날짜에 같이 바뀝니다. 그래서 우연히 내가 이 인턴을 하는데 내 위에 사람이 누구다. A라는 레지던트다. 근데 A라는 레지던트 밑에서 일했었던 인턴을 내가 안다. 전달 인턴은 아니죠. 왜냐면 전달 인턴은 그때 일했던 레지던트는 딴 데로 갔으니까. 내가 마침 그 레지던트랑 일했던 사람을 내가 안다. 인턴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 그 레지던트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는 건지, 어떤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건지,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. 그렇다고 그거를 막 일부러 막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되게 말도 안 돼요. 그건 좀 너무 야 오버한다, 너무 이상하다, 이상한 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알게 된다면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해두세요. 자, 이제 전공의 선발 시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. 어레,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레인지 되는 과들이 요즘 많긴 하니까 전공의 선발 시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레인지가 돼도 몇 점 아래면 뽑지 않는다. 이런 기준들이 병원마다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의 점수는 또 받아야 돼요. 그리고 아직도 뭐 그냥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과도 있고. 그리고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간혹 어떤 일이 있냐면 어레인지를 해줬는데 어레인지를 했어요. 근데 어레인지가 오버가 되니까 어레인지를 해준 친구 말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쓰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과에서는 우리 이미 어레인지 했으니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냥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물론 과에서는 어레인지한 친구들을 붙이려고 하죠. 근데 아무리 이 면접 점수 이런 걸 좀 낮게 준다고 하더라도 필기 시험을 너무 잘 봐버리면 역전이 돼요.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막 성형외과 이런 데 어레인지 하는데 쓰지 말라 그런 친구가 그냥 나 쓰겠다고 써서 시험을 너무 잘 봐버려가지고 붙은 경우들이 있어요. 어레인지를 해줬던 그 친구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실제로. 그래서 시험도 웬만큼은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제 밑에서 일했던 인턴 중에 진짜 훌륭한 인턴이 있었거든요. 학생 때도 공부 잘했고, 똑똑하고, 싹싹하고, 일 잘하고. 근데 마지막 턴이 좀 안 좋은 턴이긴 했어요. 근데 끝까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. 공부를 빨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일을 좀, 마지막에는 좀 적당히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, 마지막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시험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떨어진 친구도 있었어요. 그래서, 그, 이제 편한 턴에 대한 얘기가 편한 턴이 좋은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뭐다? 10월, 11월, 12월에는 가능하면 편한 과를 도는 게 좋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내가 스케줄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10월, 11월, 12월이 얼마나 좀 편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전공의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무려 40%나 되고요. 인턴 성적이 20%인데 인턴 성적이 중요한 이유가 면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타가 있는데 의대 성적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. 뭐 대개는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구술? 그냥 실기 시험 같은 거예요. 그다음에 뭐 기타 점수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기타 점수도 좀 챙겨두시는 게 좋긴 한데요. USMLE는 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,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영어 점수 같은 거는 좀 미리미리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.
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. 아무리 잘 보여도 시험을 못 보면 떨어진다.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면접에서 중요한 건 평판과 인턴 성적이다. 경쟁이 붙는 과들은 보통 이 선발하기 전에 후보 명단을 레지던트들한테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얘랑은 같이 일 못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를 쓰고 거기다 쓰라고 돼 있어요. 와, 대놓고 태클 걸라는 얘기인데 남의 인생에. 근데 써요. 열심히들 씁니다. 진짜. 얘랑은 꼭 일해야 된다 이런 건 잘 안 써요. 근데 얘는 절대 안 돼요. 이런 건 진짜 열심히 써요. 그러니까 인턴 때 꼭 잘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. 전공기 선발 시험 특징은요. 일단 문항수가 적어요. 내과가 30문제거든요. 내과 30문제 나오는데 내과 전 분과가 30문제 나와요. 그러니까 막 류마티스, 알레르기 이런 걸 한 문제씩 나와요. 그래서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문항수가 너무 적으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. 나보다 내가 성적이, 그러니까 국가고시 같으면 내가 아는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. 성적대로 나오는데, 이 전공기 선발 시험은 성적이 나보다 실력이 안 좋은 친구가 더 점수를 잘 받기도 하고, 반대인 경우도 있고, 당연히 어느 정도 실력에 비례하지만, 변동폭이 좀 크다.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필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면 그냥 점수가 까이는 그런 겁니다. 주로 많이 나오는 병들은 외래 상황은 잘 안 나오고요. 주로 응급실 상황이 가장 많이 나와요. 응급질환이 많이 나오고 특히 내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. 아무래도 인턴 때 외래랑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과목은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예요. 정신과 하지 않는 이상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. 영어는 따로 안 보고 되게 영어 점수 대체하고요. 제일 문제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.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. 인턴 때 뭐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.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좀 편한 턴이 있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주로 외과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외과계 얘기를 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쉬었다가 이제 이 저의 1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간단한 어떤 이런 병동 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외과 계열이라 하면 수술장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수술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걸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. 수술방에 놀지 않게 수술 준비를 하는데 이건 뭐 인턴의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외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제 날짜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서포트하는 일들을 합니다. 근데 정말 바빠요. 정말 바쁘고 외과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는 내과 계열보다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런 일을 문제없이 잘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이 확보되어야 한다. 신체적 건강이 확보되어야 돼요. 이게 인턴을 계속 하다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식사를 막 거른다든지 잠도 불규칙하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게 막 느껴져요. 점점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면 너무 나중에 힘들게 됩니다. 그래서 잘 수 있을 때 푹 잘 자고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고 하는 것들 꼭 챙기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밑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예전에 외과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슬라이드거든요. 근데 보면은 써 있는 게 비슷하죠. 똑같다니까. 밥 주문 잘하기.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쓴 게 아니에요. 이게 다른 선생님이 쓴 거지.